오후장 들어 코스피 지수가 살짝 밀린 건 FOMC 경계감 때문이었을까요? 금리 인하가 유력하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경계 심리가 여전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했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이벨 바이오를 필두로 바이오 종목들 덕분에 플러스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내일을 위한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나 싶은데 내일 이제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까요, 매니저님? 저는 그럴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이벤트를 앞두면서 장이 개장이 되면 또 옵션 만기일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유동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좀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옵션 만기일 때 이벤트가 딱 만들어지면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방향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방을 위한 준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코스닥 3,000포인트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코스닥이 3,000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수혜감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요즘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아닌가 싶은데 11월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왜 리뷰를 안 하셨어요? 사실 오늘도 시원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제가 더 높은 수익률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조정 보합 구간을 끝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하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수티 스페셜티 케미컬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황화 리튬에 대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 중에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후발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글로 좀 뺏기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가장 커다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방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높은 상승, 이제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이상까지 85,000원도 가능하다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핫해지기 전에 11월에 김민성 매니저는 이 종목을 언급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피로팁스도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이 오랜만에 좀 테마를 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피롭틱스도 장중에 7% 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같은 맥락으로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용할 때 제가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가량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슈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마적인 모멘텀이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든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봐야 할지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결국에는 지수가 상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핫한 곳에 또 수급이 쏠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핫테마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김민성 매니저가 핫하게 보고 있는 테마는 무엇일지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볼게요.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계속 키워지고 있는 첫 번째 테마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뜨거웠던 게 아니라 내년에도 바이오 업계에서 핫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가 탑픽으로 이제 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핫한 건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는 캐시플로우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찍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 쪽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루랑 젯바운드를 통해서 9개월 동안 250억 달러를 판매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치면 36조 7,800억 가량에 대한 매출이 나온 건데 어마무시하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판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도 살 빼는 약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 경쟁,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신약 물질에 대한 멀티플 다시 한번 국내 바이오 기업에도 기회가 많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전방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으로 뭘 체크해야 될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고 있는 캐시플로우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사이클로 오랜 기간 슈퍼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들은 슈퍼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물론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취약한 단점이 끊으면 요요가 바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게 이 GLP-1 기반이 굉장히 한 번 쓰면 무섭다.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찍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사람은 없어도 이제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는 사람은 없다. 이 논리가 이제 통하는 시장이 비만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단점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거의 대한 특허라든지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거는 유럽 빅파마 기업들이 지금 멀티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 물질에 대한 개발, 물질 이전 이런 거에 대한 멀티플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정 주가를 얼만큼 적용을 할 건지가 사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버블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멀티플은 글로벌 빅파마가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혜 정도로 바라보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이라서 계속해서 리스크는 관리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 비만 치료제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만큼 캐시플로우가 따라오는 테마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비교군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HBM 테마가 아닐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년에 안정적인 이익이 기대가 되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방송에서 뭐 HBM 이쪽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럴 때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전열에 가다듬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HBM에 대한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HBM4라든지 HBM4E 여기에 대한 진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HBM3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대장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HBM4는 누가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력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누가 대장을 할 건지에 대한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멀티플이 국내 증시에도 많이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 더 높은 멀티플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한 번 더 열린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HBM 테마의 장점으로 뭘 보셨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급망이 한국이라는 게 HBM의 가장 커다란 멀티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멀티플은 이제 미국이나 대만 쪽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HBM에 대한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멀티플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해서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펙스 투자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임계점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하락이 조금 길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미리 관리하셔야 되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 시장에서 핫한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핫해질 HBM 테마 이 두 가지의 대결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테마로 갈까요? 워낙 바이오 좋은 종목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뜬금없이 종목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HBM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HBM이고요.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조용할 때 들어가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 느껴지죠. 장비 회사 맞나요?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양 중심으로 HBM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HBM4 전환식의 신규 장비가 도입이 더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국내 최초로 SK 하이닉스한테 HBM4용 이제 버닝 테스터 장비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바로 유니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용하긴 하지만 HBM4에 대한 상용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유니테스트가 다시 한번 장비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멀티플 시장에 대한 반응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용할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가로는 지금 진입이 안 돼서 내일 시초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이 2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13,100원으로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알려드립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아서 내일 정규장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로 만나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지금 네이버 밴드 김민서 검색하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코스닥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이 3,000포인트가 갈 거란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선정, 신중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 들어오신 다음에 살려가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